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오후장 핫 이슈를 정반합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기준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다소 소강 상태로 조금은 전환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과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모멘텀이 특별히 없다 보니까 역시 기대할 거는 정부 내지는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 큰 트렌드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첫 번째 다뤄볼 뉴스는 정부 측면에서도 지금 나토 윤석열 대통령이 스페인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원전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때마침 오늘 또 원전 ETF가 출시되다 보니까 뭐 수급이라든지 정책적인 모멘텀에 대한 기대들이 높은데 원전주 지금 더 날아오를지 그리고 지금 더 봐야 될지 저희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뭐 당연히 봐야 된다라고 하면 정이고요. 모멘텀이 조금은 부진한 것 같다. 그럼 반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원전은 연초 이후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식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 얘기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모멘텀이 계속 강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는 사실 뭐 실적은 없어요. 아직은 실적은 없다. 뭐 하겠다 그러는 건데 맞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년 내내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5년 그러니까 내내. 정부의 어떤 초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지금 현재 추가적인 정책이 이제 정부의 이제 새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드라이브, 그렇죠. 어떤 이제 정책 방향. 근데 그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실 수소, 친환경 이렇게 주장을 했듯이 5년 내에 네. 주장했듯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계속 원전 전기 요금 이제 5원 인상, 킬로와트당 5원 인상을 이제 확정하면서 한전이 빠졌는데 네. 지금 이제 그 5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원전 관련해서 추가적인 뭐 조치가 나오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할 거다, 뭐 할 거다 계속 추진할 것 같고요. 그래서 5년 내내 계속 트라이 하면서 종목 이슈는 계속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박스권 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추매보다는 박스권에서 팔고 밑에서 매수하고 그러면서 오늘 많이 오르는 뭐 BH를 사는 것보다는 네. 덜 오른 종목들 뭐 에너토크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일침파워 뭐 이런 종목을 사시는 게 이제 저쪽 교체 매매하는 게 좋지 계속 한 종목 가지고 계속 우진이라든가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을 쫓아가는 것보다는 종목이 안 오른 종목으로 순환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계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게 탈원전에 대한 얘기들이 좀 약간 자극적인 얘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뭐 약간 바보 같은 어떤 정책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하게 이제 이 원전에 대한 국내의 경쟁력을 부각시키기 그런 작업이 5년 내내 진행이 될 것 같고 또 단기적으로 최근 뉴스를 보니까요. 이번 여름에 벌써 좀 덥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블랙아웃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이 이제 높아지다 보면 당연하게도 중장기적으로 원전이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을 들었는데 아까 이제 얘기에도 살짝 있으셨지만 종목 자체에 박스권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지금 오르는 종목보다는 조금 아직은 덜 오른 종목줄 사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저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오늘 원전 ETF가 두 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로 그리고 킨덱스에서 올라왔는데 ETF를 사는 게 나을까요? ETF는 그 들어가 있는 그 종목을 어떻게 보면 다 바스켓으로 사는 거니까 이렇게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종목을 좀 매매 트레이딩을 갖고 가면서 원전을 접근해야 될지 이게 좀 지금 타이밍에서 근데 ETF 궁금해요. 종목은 대형주들이 담기 때문에 네. 쉽게 못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한전기술이라든가 두산 에너빌트라든가 이런 종목 한국전력도 들어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한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변동성은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그 외에 이제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시총이 500억에서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이내에서만 막 종목들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은 사실 ETF에 들어가더라도 비중이 워낙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은 ETF라는 수급적인 그런 종목들의 수급은 가긴 하겠지만 ETF라는 걸로 인해서 수급은 가겠지만 ETF보다는 오히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똘똘한 종목을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원전에서 조금 주목해야 될 종목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 종목들이 이제 저는 에너토크. 에너토크. 네네. 여기가 이제 서부 발전 네. 주주고 그래가지고
주주단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성장성 시총도 작고요. 그래서 에너토크가 가장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산 엔러피티는 저번에부터 말씀드렸지만은 네, 저점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진 파워라든가 이 세 종목 뭐 이렇게 한정 기술까지 해서 네 종목 정도만 보셔도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이렇게 에너토크라든가 한정 기술이라든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일진 파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 동안 풍력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풍력 설치를 못했어요. 5년 내내. 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도 5년 내내 한다고 그래도 사실 이제 뭐 그렇지만 주가는 또 다른 얘기니까. 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전기 관련해서 지금 현재 봐야 될 게 이제 유럽도 마찬가지고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태양광이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OCI라든가 이런 게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고. 최근에 올라간 이유가 그거군요. 근데 왜냐하면 뭐 하루아침에 뭐 돈을 투자를 해서 1년 몇 달 내에 전기를 뽑아낼 수 있는 건 태양광이 가장 빠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결국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석탄 발전을 다시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겨울철에 재생에너지로는 지금 현재 그 LNG 수요를 맞추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바로 다시 이제 공장을 석탄을 재가동하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제 석탄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GS 글로벌이라든가 이런 게 움직이듯이 시장 상황은 뭐 원전을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는 태양광과 석탄과 이런 걸로 해서 그 전기 수요를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전과 관련된 합을 간단하게 뭐 결론 내주시죠. 네, 뭐 원전 관련은 내가 5년 내내 계속 정부에서 어떤 정책으로 시행을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매수를 하시되 추가적인 뭐 상승 종목, 상승 끝단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시기보다는 덜 오른 종목, 에너토크라든가 한전기술, 두산에너비티, 일진파워 이런 저점에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면서 순환매 잘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H&M이 실적이 뭐 피크아웃 논란이 있음에도 해운주는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주가가 소위 말해서 부러지는 동안에 조선주를 보시면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그만큼 이게 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해운주, 조선주 뭐 어떻게 보면 좀 같은 결에 있는 업종 내 종목이지만 해운주가 더 좋은지 조선주가 더 좋은지 그렇게 한번 얘기를 나누면서 해운과 조선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까지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해운주를 한다 그러면 빨간불이고 조선주다 하면 파란불입니다. 이 정반이 아니라 자 하나 둘 셋. 예. 둘 다 조선주네요. 예. 조선주는 저는 제가 계속 연초부터 계속 조선주 얘기했었는데 매저님도 조선주가 조금은 더 약간은 매력적으로 보이시는 거죠? 뭐 거의 이거 주식을 뭐 아빠 좋아 엄마 좋아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니까요.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은 조선주는 거의 이제 20년 이제 그 어떤 사이클에 들어왔거든요. 초입에. 그래서 도입에 들어왔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컨테이너 지수라든가 네. BDI 지수를 보시면 네. 뭐 자료 있으면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해운주도 지금 현재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 HMM이라든가 대한유라든가 실적을 보면 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네. HMM 지금 현재 상하이나의 컨텍스트 지수가 지금 이제 5배 넘게 올랐다가 지금도 4,500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BDI 지수도 지금 현재 이제 BDI 지수는 고점 찍고 약간 조정 중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해운주들이 좀 덜 가는 이유가 그렇지만 저기서도 흑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HMM 지수를 보면 HMM 종목을 보면 지금 12조 단인데 네. 당기 순이익이 9조에서 10조 나오거든요. 오. 근데 못 올라가는 이유는 사실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HMM이 지금 현재 지금 PER이 5조, 그러니까 1, 2가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되는데 왜 못 올라가냐면 영구채가 있거든요. 5억 주나 되는 이제 그 해운사에서 그다음에 산업은행에서 출자한 그 연구체가 있기 때문에 192부터 197까지 5억 주. 지금 전체 주식 수가 지금 현재 4억 8천 주인데 예. 그거보다 더 많은 주식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상환해버리면 되는데 예. 추가적으로 상환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물량 때문에 안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HMM을 계속 SM 상선이 샀더라고요. 5%를. 2,700만 주 계속 연기금은 팔고 있는데 기타 법인이 사고 있는데 SM 상선이라고 이제 그 회사에서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이. 왜냐하면 너무나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SM 상선도 지금 현재 1,000억씩 법니다. 매주 분기마다. 그래서 그 자회사가 상장을 못 하고 있고 SM 상선이 이제 TK 케미칼 자회사인데 그래서 HMM 그다음에 컨테이너 회사인 SM 상선 지금 초호황이고 있고 진짜 뭐 땅 짓고 헤엄치는 그냥 계속 돈을 거머쥐고 있는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좋은 회사인데 못 가는 이유는 아까 수급에 의해서 그런 거고 저도 조선주는 지금 이제 호황에 초입이 있고 대우조선, 뭐 삼성중공업과 더불어 HSD 엔진을 좋게 보거든요. 그래서 LNG 수주가 계속될 것 같아서 권리락 이후에 이제 유상 권리락 이후에 이제 무증만 남았는데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HSD 엔진은 다시 10,000원 이상 돌파를 할 전고점까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뭐, 해운이냐, 조선이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조선을 얘기 드린 이유는 업황의 어떤 시기의 약간의 차이 때문에. 네네. 물론 뭐 반드시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항상 해운 운임이 먼저 올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중고성가, 그리고 신조성가로 넘어가는데, 최근에 해운 운임이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고성가나 신조성가는 좀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신조성가나 중고성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발주를 받은 조선 업체 입장에서는 피나 매출이 올라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선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선별적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영업이익률이나 마진이 괜찮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조선업체 입장에서는 뭐 이제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폭이 더 클 수 있다.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뉴스들이 이번 시장의 폭락에서도 조선주들이 예전 같았으면 시장 하락할 때 조선주가 더 많이 빠지고 그랬거든요. 최근에는 굉장히 잘 버티는 이유가 일단 실적에 기반한 그리고 워낙 밸류에이션이 싼 그런 측면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해운이 보여줬던 해운 운임이 이제는 조선가로 넘어가는구나 그런 생각에서 조선주를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 좀 약간 긴 사이클이잖아요. 조선주는 좀 호흡을 길게 해서 가야 되지만 지금 혹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조선주 있을까요? 저는 조선주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오리엔탈 전공이라는 소형 이제 부자재 업체도 있고 그런데 뭐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다 사신 다음에 이제 HSD 엔진을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주들이 이제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2년 전에 수주한 게 이제 실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도 적자였던 이유가 올해 1분기까지 적자였던 이유가 배를 만든 다음에 이제 그게 매출로 잡히는 게 이제 수출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부터 이제 2년 전에 수주가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고 배를 만드는데 1년에서 2년 길게는 3년이 걸리니까 지금 올해부터 실적부터 이제 나오면서 지금 수주되는 것들은 계속 올라갈 거고 최근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철광석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조선주들이 약했던 이유가 이제 후판 가격 상승에 의해서 적자가 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계속 이제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그쵸. 지금 이제 철광석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스크랩 가격도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재 조선주를 못 올라가게 했던 악재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하락의 어떤 조정 국면에서 지금 이제 그게 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조성가 상승의 어떤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선주는 지금 현재 중장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로 저희들이 의견이 모아졌다라는 얘기 좀 드려보고요. 세 번째 이슈는 서울시의 정책 모멘텀이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고유가, 건강을 관리하고 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시기가 더 이제 오다 보니까 자전거 관련주, 약간 소프트하지만 이슈로 좀 잡아봤습니다. 자전거 관련주를 더 달려야 되나? 뭐 이런 측면이긴 한데, 사실 최근에 저도 이제 어디 운전하다가 주유소 들어가기가 너무 겁나지 않습니까? 뭐 2,000원, 3,000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뭐 휘발유 그래서 그게 오탄가 싶었더니 정말로 비싼 주유소에 있는데 이런 역량인지 몰라도 최근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관련주가 더 갈지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그럼 정이고 좀 단기 이벤트인 것 같다 그러면 반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정반. 저는 사실은 어떤 얘기냐면 레포트를 좀 봤어요. 레포트를 봤는데 상장사 기준으로는 실적 모멘텀이 배달 자전거였더라고요. 전기 자전거. 그래서 이 전기 자전거의 매출 비중이 상장사의 뭐 예를 들면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 20%까지 올라가면 이게 ASP가 즉 단가가 높으니까 실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랬는데 아시겠지만 이제는 배달 서비스가 이제 피크아웃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모멘텀을 탈까? 라는 생각에서 반을 들었거든요. 매니저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자전거를 탑니다. 물론 이제 전기 네. 자전거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스포츠 이제 로드 자전거를 타는데 뭐 산악 자전거도 있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전기 자전거가 수요가 이제 많을 거냐 뭐 적을 거냐 그러는데 저는 아까 그런 유가 상승에 의해서 자전거를 수요는 늘어날 것 같고요. 저기 배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스포츠에 관련해서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기 자전거 수요는 일반인들이 출퇴근용으로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현재 단에서도 보면 조정을 충분히 거쳤고 어차피 뭐 종목이 삼천리 자전거랑 알톤 스포츠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오늘 한번 거래됐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물론 이제 현재 높은 가격에서 사지 마시고 눌림목에서 매수하신다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눌림목. 이게 서울시에서 따릉이를 연말까지 3,000대 보급한다라는 걸로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네. 그리고 유가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자전거나 자전거 용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뭐랄까 거래, 검색 그리고 이제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자전거 관련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자전거 관련주는 다 삼천리 자전거랑 뭐 알톤 스포츠. 두 개가 이제 뭐 있고 나머지 종목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관련주라고 하면은 사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소프트하게 저희 의견이 사실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매니저님 의견을 정리해 보면 좀 눌렸을 때 좀 사자. 네네. 눌렸을 때 사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반합의 이슈를 좀 다뤄봤고요. 오늘 이제 시장이 조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좀 반등이 나왔다가 오늘부터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갔는데 이럴 때 옥석가리가 되고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필승 종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아까 석유 이제 가격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10대 중 한 대가 이제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가 강한 이유가 미국에서도 이제 현대, 기아의 차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고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 같거든요. 저도 차를 신규로 산다 그러면 전기차를 지금 이제 고민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주를 하나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 주가 이제 원래는 원익 PL이라는 종목을 찾았는데 이 회사는 지금 이제 시총이 3,300억인데 원래 이제 4만 원대에서 거래되다가 최근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원익 PL가 이제 요게 원래 핸드폰 충방전을 하는 납품하는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3,300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은 보면 여기 이제 그 휴대폰 충방전뿐 아니라 2차 전지 충방전을 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충방전을 하는 회사가 두 군데 있는데 이제 SK 시그넷이라는 코넥스에 상장돼 있는 회사가 하나 있고 이제 원익 P&A 두 개가 이제 급속 완속 충전을 하는 회사인데 아직까지 이제 매출액 구성에서는 이제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대부분의 사업 매출은 2차 전지 장비가 한 80%고요. 전원 공급 장치가 7%고 그다음 EV 충전기가 7%입니다. 그래서 요 매출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이제 서울시든 뿐만 아니라 전 도로에서도 전기차 충방전을 해야 되고 이제 그 회사는 이제 두 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SK 시그넷 V라는 회사와 원익 PN이라는 두 회사가 이제 거의 과점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 후공정 연구 그런 이제 발전 설비 전원 공급 장치뿐만 아니라 이런 2차 전지 관련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 EV 충전 매출이 증대될 것 같아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바닥에서 지금 다지고 올라가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21,000원에서 22,500원까지 매수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저번에 이제 보고서에서 3월 달에 보고서 48,000원까지 나왔는데 저는 일단 4만 원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이제 18,000원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기차 충방전 하는 그 업체인가요? 이게 이제 핸드폰 충전하고 방전하고 이제 뭐 배터리를 만들면 그 테스트를 하는 거였는데 이제 전기차까지도 충방전을 하는 그러니까 배터리 충방전을 그러면 이제 전기차 그 충전 네트워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기업은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게 두 군데 과점입니다. SK 시그넷 V라는 거는 코넥스에 상장돼 있는 거고 원익 PA는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두 회사가 이제 과점 형태인데 이제 주가가 밀렸던 게 이제 1분기 실적이 약간 안 좋게 나왔습니다. 4분기 좋게 나왔다가 그러면서 같이 무너졌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2차 전지 충방전뿐만 아니라 휴대폰 충방전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잘 관심 갖고 매매해 본다면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이긴 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 시장의 어떤 전기차와 관련된 보급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금은 안정을 찾는 것 같긴 하지만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무료 방송을 통해서 또 못다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그 신용 규모가 26조에서 지금 이제 어제자로 18조 대까지 9조 18조 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다음에 예탁금은 이제 전일도 5천억 정 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시장 뷰가 이제 부정적이고 조정 그러니까 연말에 갈수록 시장은 더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더 좋은 자료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종목이 이겨낼 수 이런 하락장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1시간 동안 4시부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조기준 대표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4시부터 1시간 동안 설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장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세 개의 이슈 중에 시장 뷰를 살짝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 간단히 얘기 원래 약간 예고편으로. 주식 시장에서 이제 대부분이 낙폭을 찍을 때 과거에는 올해 2년 동안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맞아요. 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 나와서 2년 만에 개인들의 투매가 제대로 나왔고 지난주에 좀 나왔다. 네, 계속 나오고 있고 CF도 물량까지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왜 빠지는지 알 때, 그러니까 시장에 빠진 하락 요인 신용 매물과 CFD 물량과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고.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 쪽 테크 펀드가 하나 청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난주에. 뉴스이긴 하지만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홍콩에서도 그다음에 네.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한을 가지고 이제 반대 포지션 이제 뭐 하락이 아니고 이제 위로 보면서 시장의 이제 하락 요인은 충분히 잡아뒀고 빅쇼트를 찍었던 그분이 마이클 베이가 네. 이제 미국 시장도 이제 낙폭은 더 이상 이제 인플레이션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도 이제 금리 인상도 조절할 거다라고 어제자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시장에서 계속 금리 인상 확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물가만 안정이 되면 금리 인상은 조절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제 하락은 어느 정도 찍었고 중기로서 한번 뭐 대세 상승은 아니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으로 꽤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4시에 조기준 대표 이제 무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시장과 관련된 뷰 그리고 어떤 전략과 종목이 있는지 또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